어도비 구독을 아예 해지하고 하나도 안 쓰고 순수하게 파이널 컷으로만 만든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It'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피디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지금이 밤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사실 오늘 낮에 찍으려다가 제가 뉴스도 안 보고 정말 아무 매체를 안 통하다 보니까 오늘 뭐 그런 집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찍고 있습니다. 뭐 집회가 시끄러워봤자 얼마나 시끄럽겠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서 하는 거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 뭐 이런 거 다 우리의 권리니까 존중하고요. 저는 잘 몰라서 정치적 스탠스가 없는 게 제 정치적 스탠스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어도비 구독을 해지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저와 어도비와 언제 함께 했느냐, 처음 시작할 때 2016년에 디자인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였는데 어도비가 컴퓨터 2대까지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친구 거 같이 쓰다가 한국에 와서는 결제를 해갖고 써가지고, 한국에 와서 돈 내고 어도비 클라우드 구독한 거는 2년 정도였고, 그 전에 친구 라이선스 빌 붙어서 쓴 거는 한 1년 정도. 그래서 처음 영상 입문 자체를 프리미어 프로로 했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프리미어 프로를 쓴 유저입니다. 근데 이 오랜 친구와 제가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왜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도비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어도비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가장 튜토리얼이 많아서예요. 근데 제가 프리미어 프로도 지금 다룰 줄 알고요, 파이널 컷도 이제 중상급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막 만질 것도 많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프리미어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누를 거를 2번, 3번 눌러야 돼요. 그게 너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사진 쪽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은 그게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사진 편집용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정말 좋은데 그건 11,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어도비가 요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진용이 아니라 영상용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구독을 하는데, 프리미어 프로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묶어놓은 요금제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영상 및 오디오 편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독 비용이 전체 소프트웨어 구독 비용보다 비쌉니다. 인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영상 편집자 입장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까지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만 편집하고 싶은데 한 달에 뭐 7만 얼마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약정을 하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구독을 해요. 약정을 하면은 한 달에 59,400원인가 그래요. 1년만 써도 7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하나만 23,000원을 내고 쓴다고 해도 2년만 쓰면은 50만원이 넘어갑니다. 전문적인 시청각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특수효과, 음향 편집 3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어도비에서 구입해서 1년 약정 일시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면 1년 라이선스 비용이 71만 2,800원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 3가지를 사용한다면 영구 라이선스로 550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65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년 사용 비용이 영구 라이선스보다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 어도비에서 책정한 개인용 라이선스 가격이고 기업용으로 구매하면 약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물론 어도비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영상도 만들고 책도 출판하고 로고 디자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향도 만지고 홈페이지도 제작 관리하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어도비 전체 앱 솔루션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걸 전부 다 사용하는 개인이 얼마나 있나요? 보통 자기가 잘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2개에서 3개 정도만 씁니다. 이 점이 바로 어도비 요금제가 불합리한 점입니다. 포토그래피 플랜이라는 예외는 있지만 2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3개 이상의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앱을 구매하도록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방송국 등에서 사용하는 초고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금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돈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사용하던 이펙트 체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면은 한 번 이상 무조건 튕기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가. 그리고 튕기는 것만 있냐? 작게는 3분, 길게는 10분까지 작업한 게 날아가요. 그렇다고 자동 저장으로 1분에 한 번씩 저장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계속 컨트롤 S를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도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프로젝트 자체가 날라갔던가 프로젝트가 안 열려버린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좀 그런 치명적인 게 한번 있었고,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쓰는 3년 동안 저도 한번 겪어본 일이고요. 물론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 정도 기다리니까 어도비에서 해결을 해줬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받고 막 일을 하는데 마감 기한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프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페셔널 앱으로서 믿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그냥 컷 편집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오류가 뜰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뭐 해외 포럼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편집자들이 동의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 특히나 애프터 이펙트가 뭔가 특수 효과를 많이 주면은 정말 많이 튕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해외 포럼 같은 데도 보니까.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헤비하게 쓰지 않아서 요즘엔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썼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 빈도가 점점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해지를 해야겠다. 한 달에 59,400원씩 뭐 한 달에 2-3번 쓸까 말까 한 그런 기능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안고 가는 거는 너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어도비 요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도비 전체 앱을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약정을 하고 구매를 해서 59,400원을 내고 쓰고 있을 거예요, 학생이 아니라면. 근데 문제는 중도 해지를 하면은 남은 기간에 사용하지도 않는데 50%,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내야 될 돈의 50%를 내야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법상으로는 제가 물어보니까 10%까지밖에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파는 입장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0%가 상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막 법률에 의거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개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0%를 내가 내야 될 의무는 어도비도 나에 대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줄 그런 의무를 어도비가 지켰을 때 나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도 믿을 수가 없고 자꾸 튕기고, 렌더링하는 도중에 99%가 가지고 렌더링 오류가 떴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프리뷰는 되는데 인코딩은 안 된다?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효과를 많이 안 넣으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많이 넣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근데 파이널 컷은 제가 그거 갈아타고 욕 뒤지게 먹고, 300만원짜리 컴퓨터에서 350만원짜리 컴퓨터로 갈아탔다고
비싼 거 쓰는 사람 욕하다가 자기도 비싼 거 샀다고 욕먹었어요. 둘 다 비싼 건데 예전에는 프리미어 프로가 지금은 이래도 발전을 하겠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참았는데 그걸 못 참는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음악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서 맥으로 왔는데 웬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인코딩 과정에서 에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 번은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없었어요. 다빈치 리졸브도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사용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단정적으로 렉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여튼 저는 해지를 할 당시에 8개월 정도 구독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동 갱신이어가지고 남은 기간에 50%를 내야 되니까 그 전달에 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나 구독 해지 안 할게요 라고 취소를 해야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 기간에 맞춰갖고 해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여튼 자동으로 저도 갱신이 돼가지고 8개월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지하는 게 넷플릭스 해지하는 그런 간단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통장 개설도 하는데 그냥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 가서 내 정보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구독 해지 누르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인가 하여튼 그 어도비 코리아 콜센터 영업 시간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통해서만 구독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메일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라 해요? 남은 기간에 50% 약정이 있으니 그거를 내야 해지가 됩니다. 아니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약속한 걸 못 해주고 자꾸 이렇게 튕겨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너네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많지 않았으면은 물론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오류가 너무 많다 믿고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너네가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는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내가 그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남은 기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했는데 그냥 원론을 되풀이하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한 역사가 거의 없고요. 할 조항도 거의 없다고 해요. 제재 장치가 부족해서 미국 같은 데는 소송 잘못 걸리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좀 적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좀 이상해지죠. 뭐 블랙 컨슈머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그렇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도 그 14일인가 기간이 지나면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받아냈어요. 끝까지 우겨서 받아낸 적이 있는데 뭐 1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제가 왜 끝까지 해서 제품을 교환을 받았냐, 하자 있는 제품을 교환을 안 해주면 그건 불법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몇만원 하는 제품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우리 애플에 한번 덤벼봐라 라는 굉장히 오만한 소리인데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뉴스에서 애플 직원 녹취록, 소비자하고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한번 뉴스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게 불법이면은 고소를 하세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겪었던 직원 말고도 다른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직원 교육을 애초에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국적 기업 상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좀 그 로봇들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미국 본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어도비 미국 본사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채팅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너네 소프트웨어가 페일한다, 계속 꺼지고 내가 작업했던 게 날아가고 업데이트 같은 것도 내 기준에서 안정성이 좀 기대한 거에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을 못했으니까 나도 위약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해지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소비 문화 자체가 법률 같은 게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런 하자 있는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미국은 그냥 다 교환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헤드폰을 샀었어요.
근데 2달 있으니까 여기 있는 본드가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자꾸 뽑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머리카락이 뽑히는데 이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냥 바로 환불해 준더라고요. 산지 2달 넘었는데. 그래서 그게 미국 소비 문화라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진짜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악용을 하면은 안 되겠죠. 진짜 자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라고 상식선에서 잘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어도비는 그런 컴플레인을 잘 들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파이널 컷,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던 어떤 색 보정이나 특수 효과 이런 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색 보정 쪽은 다빈치 리졸브가 훨씬 더 좋고요. 특수 효과도 애프터 이펙트만큼 디테일하진 않지만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해요. 어도비 오디션을 제가 가끔가다 쓰는데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에이블턴 라이브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다루는 게 가능하니까 굳이 제 입장에서는 어도비 전체 소프트웨어를 59,400원이나 매달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사진 같은 거에 관심이 생기면은 한 달에 11,000원짜리 플랜을 구입할 여지는 있는데, 근데 사진도 신사나 저기 청담 이런 데 가면은 그 개인 스튜디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캡처원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진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어도비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도비 구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뭐 캡처원 프로를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도비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정말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정말 좋은 게 모여있는 그런 구독제인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정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는 영상만 해서 프리미어 프로하고 애프터 이펙트만 쓰면 되는데 이거 두 개 따로따로 사면은 전체 다 사는 거하고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남은 기간에 사용하지도 않는데 50%를 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구독 해지를 했고요. 한 달에 6만원 정도, 이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은 작은 돈일수록 철저하게 고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돼요. 정치가로서 이 사람을 판단하기에 제가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말을 아끼겠지만, 기업가로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도 거래 기술에서 그런 얘기해요. 작은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써버리지 말라고. 뭐 한 10년 전에 복리의 위대함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복리의 위대함이 나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그런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돈 많은 트럼프 같은 사람도 몇백 원 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아직 크게 성장하지도 않은 사람이 6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매달 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지를 했고, 그리고 저하고 같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오늘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살이 5kg가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몸무게가 60.1kg더라고요. 조금만 더 빠지면 50kg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빠지는지. 가을 되고 이래서 외로워서 빠지나봐요. 여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 already blew up, man, I knew I would okay. Who the hell is you to tell the dude that I ain't great? Play my work, then work my plan, and now I'm on my straight. I soak up the love and I repel all of the hate.